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다스 센서, 이 적외선 센서가 F-35에 6군데 붙입니다. 여기에 다스 넘버 1 보이시죠? 예, 콧잔등이 하나 붙어 있고, 다스 넘버 2는 어디 있냐면, 노즈, 앞에 그 뾰족한 부분에 조종사 입장에서 왼손 아래. 그 다음에 다스 넘버 3는 조종사 입장에서 오른손 아래. 그 다음에 다스 넘버 4, 5는 조종사 발밑, 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 넘버 6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조종사 머리 뒷꼭지 뒤편. 등짝 한가운데 붙어 있어요. 기름 주입구 근처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6개 붙어 있는데 참고로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MADL이 뭐야? 이게 지향성 안테나입니다. 우리가 위상 배열 방식의 에이사 레이더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비슷한 종류의 칩이고요. 면적은 이게 담배가 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경이 75m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거예요, 불과. 그리고 면적이 요만한 거고, 예, 그 높이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5cm.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예, 작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보통 이것도 한 6개 정도 붙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콧등에 하나, 예, 여기 콧등에 나오는 건 보이죠? 그리고 등짝 및 꼬리 날개 근처 등 상부면에 4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 조종사의 기준에 조종사의 오른손 아래에 있는 공기 흡입구 바깥 측벽의 바깥면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가 된대요. MADL이. 그리고 각 붙어 있는 것마다 좀 주파수가 다를 수가 있고요. 어떤 건 UHF, VHF고 어떤 거는 KU 밴드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KU 밴드는 짧은 애죠. 굉장히 짧은 애죠. 지금 얘는 지금 그 콧잔등에 붙어 있는 애, 얘가 KU 밴드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프로그램을 보면 EOTS라고 발음을 해요. 우리는 EOTS라고 하는 거. EOTS는 이게 뭐 다스의 일부분인데 이게 워낙이 그 타겟팅에 특화되어 있는 적외선 센서라 센서가 독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아래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KF-21에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얘가 여기저기 뭐 큰 종기 같은 게 나 있네. 보면은 콧장등에 하나 붙어 있는 건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실물이 드러나면서 여러 사람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얘가 그 공기 흡입구 바깥쪽 벽 외측면에 붙어 있구나. 바깥쪽 벽에. 그러면 지금 이쪽에 이게 조종사의 오른손 아래에 있는 흡입구의 바깥에 이거 하나 동그란 거 야구공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도 붙어 있겠네. 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예. 이게 이제 바람 그 압력에 의해서 흔들거리지 않게 뒤에 버팀 구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 같은 삼각뿔 같은 삼각뿔 반쪽 잘라놓은 거, 그러니까 원뿔 반쪽 잘라놓은 것 같은 버팀 구조물이 있는 거고 이걸 정면에서 보면은 야구공처럼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종사의 지금 제가 하는 거 조종사의 오른손 아래에 있는 여기도 뒤에는 이제 이 원뿔 반쪽 잘라놓은 거, 세로로 반쪽 잘라놓은 것 같은 버팀 구조물이 있다고 봐야겠죠. 이런 것들이 요번에 이제 정확하게 사진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멀리서 찍은 거라 야리꾸리하잖아. 근데 요번에 이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잡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심상치 않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KF-21은 왜 F-35랑 달리 말이야? 왜 좀 별로 모양 안 좋게 왜 흉하게 돌출 방식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다스 센서라는 건 적외선 소자, 적외선 칩 플러스 EO 렌즈입니다. 전자광학 렌즈예요. 이 적외선 소자는 사람 눈에 보면은 눈 뒤에 눈알 뒤에 있는 망막에 해당해요. 그 신경 망막에 해당하고요. 이올 렌즈는 신경 망막으로 빛을 전달해주는 수정체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다스 센서를 잘 만들려면 적외선 소자가 중요하지만 그 소자 앞에 이올 렌즈를 잘 설계해서 붙여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이올 렌즈가
이 수정체이고도 이 안경 역할도 하고 이 안경에서 제가 들여다보는 망원경 역할, 쌍안경 역할도 하고 현미경 역할도 하고 이걸 다 하는 게 이올 렌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물리적인 눈알 수정체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눈에 갖다 대는 안경알까지 해서 다 그게 이올 렌즈에 해당을 해서 안경에 도수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생활형 안경, 독서형 안경이 따로 작동을 하죠. 따로 갈아 끼워야지. 그거 갈아 끼우기 싫으면은 다초점 무슨 렌즈 끼우는데 그건 저거는 잘 안 써요. 얘 죽도밥도 아니어갖고. 그래서 그 수정체, 즉 이올 렌즈를 잘 설계해서 그 소자 앞에 붙여야 돼요. 그래야 다스 센서가 좋아져요. 그 용도에 맞게. 그런데 매립 방식은 렌즈를 설계하기도 어렵고 시각이 좁아지겠죠. 눈알이 푹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예. 돌출 방식은 렌즈 설계하기 쉽고 시각이 넓어지잖아. 그러니까 ADD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카이 생각이 아니야. ADD나 이제 공군 생각이지. 야, 어차피 이 비행기 스텔스 아니잖아. 또 어차피 그 노즈라든지 뭐 그 공기 흡입구 부분은 그 공기가 아주 와류를 일으키면서 소용돌이 치는 데야. 거기에다 야구공 크기 하나 좀 주먹만한 크기 하나 달아놨다 그래서 뭐 세상 뒤집힐 일 있냐? 그냥 달어. 그거 달면 렌즈 설계하기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렌즈 설계도 쉽고 관리도 쉬워 그거 달면. 그리고 그 시각도 확 넓어져. 굉장히 실용주의적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이게 돌출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돌출을 시켜놓으면 아까 F-35는 여기 노즈에 달아놨잖아. 노즈에 다르니까 시각이 자기 뒤편에 기체가 가리고 이 노즈 측면에 달아놓으니까 기체가 가리고 뭐해서 시각이 확 좁아지잖아요. 근데 얘는 F-35처럼 여기다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공기가 와류를 일으키거든요. 그 공기 흡입구 부분에선. 공기가 막 분탕질을 치고 난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다 그냥 야구공 하나같이 양쪽에 딱 달아놓으니까 얘는 그 시각이 아주 그냥 시야가 확 트인 거잖아. 그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위치를 선점한 거예요. 뭐 어차피 스텔스 아닌데 거기 뭐 어차피 공기가 와류를 일으키고 소용돌이 치고 난리 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가 거기다가 야구공 하나씩 달아. 괜찮아.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는 야 이거 지금 가만히 보면서 이거 참 재밌는 발상이다. 예. 자, 그런데 조선 사람 근성에 3개 달고 끝났을까? 평평한 거 그냥 뒀을까? 지금 이 빨간 게 3개 다른 데거든요. 노즈콘에 하나 달았고요, 여기. 노즈가 아니라 그 콧잔등에. 그 다음에 여기 달았죠. 예, 그 공기 흡입구 양쪽 옆으로 좌우로 하나씩. 그래서 3개는 돌출돼 있어. 나머지는 돌출된 데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만 보면 돼. 나머지는 다른 영역은 여기 돌출한 게 다 보고 있어 제대로. 그래서 어차피 위만 보면 돼. 거긴 매립할 수 있잖아. 시야가 좁아져도. 매립해도 시각이 별로 장애를 안 받고 매립하기에 공간도 좀 널널하고 좋고. 왜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안테나만 있는 거고요. 그 안테나 뒤에 또 뭐 조그마한 책 한 2-3권 분량의 그 뒤에 그 컴퓨터 비슷한 게 있어요. 또 따로. 예. 그 인터페이스 유닛가 있어요. AIU라고 안테나 인터페이스 유닛. 걔도 매립하기 좋고 평평한데 뭐 그렇게 해서 매립해놔서 좀 시야가 좁아지더라도 다른 거에서 충분히 다 감당될 수 있고. 그런 데는 어디야? 등짝, 배. 그래서 여기 매립해놨을 거다라고 전 추측하는 거예요. 여기 조선 사람 근성이 있잖아요. 뭐 F-35가 6개야? 우리도 6개 해. 이왕 3개 한 거 6개 하면 큰일 납니까? 그래서 제 추정은 돌출 셋, 매립 셋 해서 최소 6개 해놨다. 그게 저의 백모의 희망찬 추정입니다. F-35가 6개면 우리도 6개다. 아주 좋네.
뭐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아주 살벌하네. 예, 아까 그 안 보셨겠지만 이 F-35 6개입니다. 예, 예. 슬쩍 지나가서 6개죠. 배 2개 들어갔고 등짝에 하나, 그 다음에 콧잔등에 하나, 그 다음에 이 앞에 노즈콘에 하부에 하나씩.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이 다스 모듈이 6개인데 F-35에 네, 예, 배 2개. 예, 등짝과 콧잔등, 그 다음에 노즈콘 하부에. 그래서 F-35 6개야. 그럼 KF-21도 6개야. 분명히 조선 사람 근성에 그렇게 했을 거다. 7개 아니면 다행이다. 아이고, 최소한 6개는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KF-21이 F-35의 지능을 탐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저는 뭐 교회는 안 다닙니다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do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이렇게 되거든요. covet라는 게 내가 안 가지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나 저 갖고 싶어 하고 이 탐심, 탐욕, 그걸 탐하는 마음, 그걸 covet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단어에서는 뭐 이웃의 아내는 당연히 탐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동맹인 미국의 최상 전투기의 지능, 그건 탐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동맹의 전투기 지능을 탐하거라. 예, 그게 이쪽의 좌우명이 되겠죠. 예, do covet your allies' fighter smartness. 그렇게 되는 거죠. Your allies' fighter smartness. 내 동맹의 전투기 지능을 탐하거라. 예, 미국은 first mover죠.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해. 이 다스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그 첨단이냐면, 이제 F-15EX가 요번에야 이거 할걸요? 그리고 F-22가 이걸 안 했어요. 그 정도 첨단이에요, 이 다스가. 그래서 이 미국이 이런 게 가능하다고 판정을 하고 그걸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모듈을 개발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컨셉을 만들고 그걸 구현한 전투기를 우리는 무려 39대나 운영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65대를 운영해요. 그럼 우리는 갈 길이 딱 보여. 그럼 우리는 또 열심히 쫓아가. 우리는 first mover, first follower, fast follower에 우리는 제일 먼저 잘 쫓아가고 제일 빨리 잘 쫓아가는 놈이야.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좀 얌체 같은 소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F-35의 지능을 과연 쫓아갈 수 있냐? 전 쫓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레이더, A사죠. A사 레이더인데 칩은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요. 이 칩이 저거랑 똑같으니까 기지국 그 장비 칩하고 아주 유사해요. 예. 그 통신 5G 기지국 장비 칩하고 칩은 세계 최강이야. 소프트웨어는 약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거기서 읽어드린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건 약해요. 그래서 한화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랑 손을 잡았죠. 이 해석, 이 알고리즘 해석 노하우를 레오나르도랑 손잡고 같이 개발을 해서 레오나르도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 레이더 팔고 우리도 우리 거 팔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화가. 그 다음에 이제 지향성 안테나죠. 예, 위상 배열 송수신. 이게 A사라니까요. 이 안테나, 지향성 안테나도. 그 방향으로만 위상을 배열해서 그 방향으로만은 전파가 유의미하게 모아지고 나머지는 그냥 산산이 흩어지게 만드는. 그게 위상 배열 안테나의 특징이거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세계 최강이죠. 이거는 뭐 특별히 무슨 아주 복잡한 해석 알고리즘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오다스인데, 이게 이오다스가 한 세 종류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IRS 팀이 상황인식.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EOTS 표적 타겟팅. 그 다음에 우리 KF-21이 서너 대가 한꺼번에 가면서 서로 간의 거리는 측정이 안 되지만 레이더 안 킨 상태에서 서로 간에 이 철사줄로 엮어놓은 그 방향성은 안단 말이에요. 그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면 그 순간에 내 파트너들의 공간 좌표가 찍혀져서 나온다고 한꺼번에. 그렇게 되죠. 내가 봤을 때 다른 셋은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얘가 봤을 때 다른 셋은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얘가 봤을 때 다른 셋은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방향성이 다 나오면 그 교차점에서 그 교차점에 상대방이 존재하는 거잖아. 내 파트너가.
그러니까 공간좌표가 찍혀 나오죠. 그래서 콜라보에 의한 좌표 실시간 특정 및 업데이트 충분히 구현 가능하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폭이 넓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짬밥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민감하게 가감을 해줘야 되는 레이더 해석과 달리 레이더 신호 해석과 달리 이런 거는 명확한 수학적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뭐예요? 결론 났네. 이오다스 가능하다네. 이오다스 가능하다. 특히 우리가 이중대역, 삼중대역 적외선 소자 개발이 세계 최강이거든. 적외선이요. 근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이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적외선은 좀 이제 가까운 데에서 잘 되는데 굉장히 또렷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근적외선은 그 방향 그걸 맞춰줘야죠. 앞에 수정체를 그쪽으로 맞춰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넓게 봐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 중적외선을 많이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적외선 어떤 건 이중대역을 하면 중적외선에다 근적외선에다 중적외선에다 근적외선 이걸 섞어 쓸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말하자면 뭐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중대역 그 적외선 센서 칩 이런 걸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막을 잘 만든다고요. 그 앞에 이제 수정체가 문제인데 이올 렌즈 그것도 꽤 잘 만드는데 그거는 워낙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또 뭐 독일의 자이스, 미국의 뭐더라? 미국의 또 유명한 회사 있고 뭐 몇 개 돼. 거기서 이거는 수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렌즈 필요하다. 정해갖고 설계해서. 그래서 뭐 그러면 결론 나왔네. 이오다스 가능. 오케이. 자, 전자전 스위트, EW 스위트 어떠냐? 전자전 체계. 전자파의 원점을 실시간으로 특정한다. 어디서 삐리릭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상대방이 전자파를 쏠 때 출력도 낮추고 주파수 도약을 해가지고 마치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전자파의 일부분인 것처럼 위장해서 쏘는데 그걸 감지해내고 그 전자파를 쏜 원점을 찍어내는 거. 이거 굉장히 고난도 기술인데 최근에 성공했잖아요. 원점 찍어낼 때 거리는 몰라요. 방위각, 아지무스, 고도각, 알티튜드. 방위각으로 여기, 고도각으로 여기네. 그럼 여기 이 방향이네. 예, 그 화살표 딱 그려내는 거. 화살표 그려내면 거기다 대고 레이더를 딱 그 방향에 대고 0.5초만 딱 쏘면 거리 바로 측정되거든. 0.1초만 쏴도. 바로 그다음에 형상과 거리 측정 바로 나오니까 바로 미사일 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수신 신호 처리, 수신 신호에 잡음 많은 거 걸러내는 거. MMIC죠. 그걸 MMIC라 그럽니다. 주파수 흉내. 이거는 DRFM, 디지털 라디오 프리퀀시 메모리. 근데 이게 다 삼성전자가 지금 휩쓸고 있는 5세대 통신 장비에 쓰이는 기술들이에요. MMIC나 DRFM이. 그러니까 세계 최강이라고 우리가. 그 다음에 중국, 북한의 전자파 지문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전자전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20년 동안 수집해놨네. 한 30년 된 무기는 잘 모르는데 걔는 잘 안 기어 나올 것 같은데. 기어 나와도 별볼이 없고. 중국이 30년 전에 만든 무기 다 굶을 때 93년도에 만든 거. 그거 뭐 별로 의미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야 이거 F-35 지능 따라잡겠네. 요번에 아덱스에 등장한 KF-21을 보면서 이 한국 공군, 한국 국방부, 한국 ADD가 KF-21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탐욕, 그 야망이 뭔지 알겠더라고. F-35 따라잡겠다. 즉 4.5라고 얘기하지만 지능만은 5 플러스 세대로 가겠다. 저는 이거 한 6, 7년 안에 거의 될 것 같은데요. 4, 5년, 5년, 6년 이때. 지금 우리가 보는 F-35 기능은.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공군 전력이 완전히 바뀐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공군 전력을 보면 F-35A가
39대, F15가 59대, F16 계열이 이게 두 종류예요. 직접 수입한 게 있고 여기서 조립한 게 있고 합쳐서 165대. 그다음에 옛날 거 F5. 요번에 F5가 마지막 출품한 거라 그러더라고. 제가 F5 앞에서 야, 이 옛날 비행기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앞으로는 그냥 운영 안 하고 서 있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서 있는 군인이. 그게 80대. F4E가 18대. F50 블록 1이 60대. FA50 블록 2는 당연히 없고. 저는 FA5X 블록 엔진 교체한 게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없고. KF21 없고. 이 FA5X, 뭐 FA55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왜 나올 거냐. 예,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디 미국의 전문가가 쓴 블로그를 보니까 카이와 GE가 협의를 한 게 나오더라고. 거기서 둘 사이에서 협의하다가 오케이, 그럼 지금 KF21에 집어넣은 F414로 가자. F414에다가 그 그리펜에서 했듯이 원래 F414는 쌍발 엔진 그 로직이에요. 로직이. 그런데 그 스웨덴 그리펜이 그걸 단발 엔진으로 쓴다 그랬을 때 GE가 그걸 단발 엔진 지능으로 바꿔줬어요. 지능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F414 400K를 지능을 단발 엔진으로 바꾸는 걸 협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굉장히 정확한 블로그예요. 내용을 쭉 보면. 그래서 이게 카이도 이거를 만지작거리고 있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엔진을 교체하면 파워가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특히 414 400이 아니라 만약에 E 엔진 같은 거 414 400도 좋아요. 하면은 얘가 그 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그 에너지 효율성이 한 2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진을 가지고 항속이 만약에 1800km가 나왔다 그러면은 엔진을 교체한 것만 가지고도 항속이 한 2400km 나와요. 거기다 단좌식으로 가서 뭐 한 1000리터 정도, 그러니까 1000리터면은 1000리터 정도의 그 공간은 아마 쥐어짜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 좀 정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왜냐면 옛날에 된 거라 소재나 이런 것 때문에 비행기 기체가 강하지 못하면서도 내부의 공간이 여기저기 죽은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좀 정리해내고 그러면은 뭐 이왕 큰 공사하는 거니까 정리해내고 그러면은 뭐 한 1000리터, 1200리터는 더 들어갈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한 1톤 정도. 그러면 이제 파운드로 1톤이 아니라 1200리터 더 들어가면 이제 파운드로 치면은 한 1300파운드, 1400파운드 더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그게 56,000파운드, 5600파운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한 8000파운드 들어가면 3000km 이상 갈 거예요. 거의 3000km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무슨 탱크 같은 거 안 붙여도 항속 자체가 멀리 나올 거예요. 지금 KF21 2900km 항속은 그냥 나올 것 같아요. 보조연료 탱크 안 붙여도. 그래서 이 FA5X가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돼야 전기도 좀 마음 놓고 쓸 수 있고 언젠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럴 게 인도가 지금 할트 해자스를 F404 엔진에서 F414 엔진으로 바꾸잖아요. 앞으로 몇 년 걸릴 텐데, 그러면 또 인도가 또 이제 F414 엔진 채운 그 테자스 팔고 다닌다고 또 온갖 또 이제 설치고 다니니까 그거에 딱 맞춰서 414 저는 2를 채우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는데, 뭐 414 400을 채우든지 그거보다 한 등급 위에인 2를 채우든지. 2는 아직 개발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요청해야 개발해요. 뭐 그 정도 채워가지고 가는 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FA5X가 나올 거다라고 베팅하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후 한번 생각해 보죠. 뭐 그때 F35A는 한 76대 정도, 76대 정도는 운영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F15K 이번에 싹 개비해서 기골 다시 보강하고 다시 한 20년 쓸 수 있게 만드니까 그 쉬운 아홉 대는 계속 써야 될 거고, F16 계열에서 이제 수명 다 해가는 게 많아요. 이게 하도 오래돼 갖고. 그래서 F16은 따로 이제 그 업그레이드 안 하는 게 많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 한 80대 100대가 여기서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80대 남을 거고 10년 후에. F5는 다 퇴역. F4도 다 퇴역. FA50 블락 1은 FA50 블락 2로 가면서 12대 늘려가지고 72대.
그 다음에 FA5X 새로 엔진 교체된 거 그거 한 48대 새로 하면 그리고 KF21 계열은 한 240대 그러면 10년 후에 535대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 이게 이제 중국 애들 입장에서 보면 이때 KF21은 F-35 찜쪄 먹는 비행기거든. 스텔스만 약간 떨어지지 폭장량도 훨씬 많고 공대공 미사일도 많이 넣고 다닐 수 있고 뱃속에 공대공 미사일만 4대 넣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무장창 두면 반메리브로도 4대 4발 열받으면은 양옆으로 큰 순항 미사일도 들고 가고 한 7톤 폭장량이 되니까 그래서 이 F-35랑 그거랑 거의 유사한 KF-21이 합쳐가지고 중국 코앞에 316대가 떠 있어. 거의 자지러지죠. 자지러져. 그리고 그 다음번 비행기가 무시무시한 F-15K 요격의 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 절대로 남한테 빠지지 않는 F-16이 다음번 게 80대 그 다음에는 F-50은 정말 작은 비행기거든요. 그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파트롤 잘하는 놈들이 한 100대, 120대 정도. 그 중에서 120대 정도가 파트롤 하면서 빨빨거리고 다니고 있고 이러면 답 없어요. 중국 어떻게 못 해봐 여기. 그런데 이제 그때 무인기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한 5년을 더 연장했어요. 15년. 그럼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북한이 뭐 사단이 벌어져서 자유통일 이후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인기가 저는 무슨 뭐 이렇게 보병이 쓰는 뭐 이런 무인기는 저는 계산도 안 한 거고 이제 공군이 쓰는 무인기만 해서 제가 카테고리를 5개쯤 봤는데 지금 우리가 RQ4가 있죠. 글로벌 호크. 그거 4대뿐이죠. 예, 초고성능 감시정찰 조기경보. 뭐 사단용 무인기 이런 건 다 육군이 쓰는 거니까 공군 운영 안 하는 거니까 공군 운영은 4대뿐이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고고도 중고도 장기체국 무인기 지금 무아브 지금 이제 양산 막 들어가잖아요. 양산 준비하려고 준비 중이죠. 그 0대죠. 그 다음에 전장 스텔스 허브 전익기 가오리. 사실 전익기라기보다 BWB예요. 블렌디드 윙바디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전익기가 아니고 동체와 날개가 이렇게 쓱 흘러가지고 이게 어디까지가 동체고 어디까지가 날개야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 흐릿한 거 그 경계가 혼익기죠. 혼익기 블렌딩이 혼합하다니까 사실은 혼익기인데 그거 지금 0대죠. 내구성 무인 편대기 얘는 거의 뭐 전투기랑 같은 급이에요. 이거 0대죠. 소모성 무인 편대기 지금 발키리 같은 거 0대죠. 근데 15년 후에는 어떻게 했냐고. 초고성능 감시정찰 조기경보기 그때는 우리가 만들걸? 그래서 한 36대 24대는 뜨고 있을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좀 더 줄일 수는 있겠지. 중고도 고고도 장기체공 이건 별로 안 줄을 거예요. 48대쯤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유통일 후에는 우리가 국권이 지켜야 되니까. 전장 스텔스 허브기 예. 이게 혼익기 전익기 이게 한 48대는 준비되어 있어야지. 내구성 무인 편대기 이게 미국이 보면 그 B-21 200대에 2대씩 해서 400대 그 다음에 F-35 중에 300대를 추려가지고 거기에 2대씩 해갖고 600대 그래서 1000대를 만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쓸만한 전투기에 한 대당 2대 꼴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F-35A가 76대고 F-21이 240대다. 근데 F-35에는 우리가 함부로 멈티를 못 붙이죠. 그러니까 F-21에다가 멈티를 붙인다고 했을 때 200대에는 붙여야겠다. 한 대당 2대씩. 그럼 400대가 되네. 내구성 무인 편대기가. 소모성 무인 편대기 이게 발키리 같은 겁니다. 예. 이거는 소모성이니까 한 600대 갖고 있어야지. 예. 뭐 앞에 게 한 200대 뒤에 게 한 400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식의 카테고리로 나눠본 거예요. 그러면 많이 잡으면 1100대 적게 잡으면 800대 될 거예요. 그게 우리 공군력이 지금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10년 15년에 걸쳐서. 그 느낌을 요번에 아덱스에 가서 KF-21에 아덱스에 가서 KF-21 관련된 것 쭉 보고 KF-21 자체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 뭐 천룡 장공지 뭐 엔진 뭐 적외선 뭐 이런 것들을 쭉 보고 그리고 남들이 찍어놓은 KF-21 사진에서 그 야구공 튀어나온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공은 여기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이 간 길을 가차없이 베껴서 가야 됩니다. 예, 남의 아내는 탐하면 안 되지만 동맹의 최상급 전투기의 지능은 얼마든지 탐해도 되고 또 탐해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